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왕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지혜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왕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왕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혼자 방송한다고 고생했는데 네.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셔서 참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들으신 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상당히 격려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복음 방송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봐서 유익한 것은 다음에 방송할 때 저희들이 한번 다루어보는 그런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 못 뵀더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지난 7일 밤에 취임 후에 두 번째 State of the Union 국정 연설을 또 했습니다. 예. SO2라고 그러죠. State of the Union.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국정연설이라고 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TV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국회의사당에서 앞에 이제 국회의원 하원과 상원 의원들 그리고 캐비넷 멤버들 장관들 그리고 이 수프림 코트의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 대법관들 다 이제 앉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국정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제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걷는 시간에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제가 받은 인상은 이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형편을 보고하는 그런 연설보다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연설을 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재밌게 제가 들은 것은 첫 부분에 상당히 말씀을 빨리 전에 평소보다 지금 이제 나이가 80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말씀하실 때는 80 드신 노인과 같이 상당히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목소리가 작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날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말투로 연설문을 읽어가시더라고요. 네, 의식하신 것 같아요. 저도 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딱 들은 느낌이 그랬는데 사실 이 국정연설은 즉흥으로 하는 연설은 아니고 여러 명의 이 스피치 라이터 연설문을 만드는 이제 분들이 수개월 동안 한 3개월 이상 동안 이제 그걸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설문을 완성시키고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죠. 네. 연습을 많이 거의 외우다시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설을 하실 때는 앞에 텔레프람프터에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읽어 나가시죠. 읽으신데 그날 시작하시는 거 보면서 상당히 이분이 재선 출마하겠구나,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네.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기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그에게 2년 후에면 82살인데 그때 지금도 이제 역사상 미국 역사상 제일 나이가 많으신 대통령인데 그때 출마하실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나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정도면은 뭐 나 젊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PBS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어제 연설한 거 봤죠? 아주 씩씩하게 빨리 말 잘했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면은 내가 나이 걱정 안 하셔도 제가 2년 후에 출마해도 전혀 문제 걱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상당히 의식을 한 이제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주요 화두가 경제 성장 내용이었는데 일자리 창출 성과도 얘기를 하면서 숫자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조금 실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앞에 앉히고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카메라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자신이 2년 동안 이루어온 업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자랑을 하죠. 그렇죠. 자랑을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factually한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그 숫자라든지 그런 이 인포메이션이 상당히 이제 좀 과장되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이제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번 팬데믹 지난 2년 동안에 팬데믹을 끝내면서 이렇게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것이 연설하실 때 하신 말씀은 1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많이 클로즈하고 셧다운 시켰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일자리가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돌아온 일자리는 이제 2.7 밀리언, 270만 개 정도 되는데 그보다 한 7, 8배가 더 많은 12 밀리언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관중에 있다가 liar, 네. 거짓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한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으로서 조금 이제 국정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좀 사실적인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럼 네. 솔직하게 지금 국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전에 그 제러드 포드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발언을 했었거든요. 나라 상황이 안 좋습니다라고 이제 이 국정연설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좀 설명하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번 주의 연설은 상당히 너무 좀 그 과장되고 이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한 가지 이제 설전을 그 야당 의원들하고 공화당 의원들하고 이제 국정연설 가운데 설전을 했어요. 네. 연설 가운데 싸우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참 그 보면서도 야 정말 참 보기 안 좋았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위험 있게 디그니파이하게 국가의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 좀 이렇게 좀 그런 연설을 했으면 국민들 앞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그렇게 발끈했냐면은 이분이 이제 습관적으로 공화당을 공격할 때에 하는 발언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노인 연령 유권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의식해서 그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소셜 시큐리티나 그러나 이제 메디케어 같은 거 그런 것을 공화당 정치인들은 공화당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주장을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이제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설을 마친 후에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제 플로리다나 다른 주에 가서도 연설을 하면서 그 말을 똑같이 이제 되풀이했는데,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발끈했죠.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더라고요. 싸우는데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조금 이제 그거는 정치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국정 이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를 이끄는 공화당 유권 지지자만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만이 아니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좀 국정 연설 증언은 좀 너무 정치적이었다, 좀 네. 심했다.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수많은 국정 연설을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지난 한 50년 동안 봐왔으니까. 정말 최악의 국정 연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실망스러운 이제 그런 사실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염려스러워해야 할 그런 발언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모습보다는 정당의 대표로서의 모습이 정치색이 많이 보였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특히 지난 1월에 경찰관들한테 구타로 숨진 흑인 남성 타이리 니콜스의 부모를 국정연설에 또 초청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인종의 피부 색깔, 인종에 따른 이제 갈등 혹은 이제 separation, division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정치적인 힘을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이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하는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이기도 하고 물론 경찰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경찰들은 전혀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경찰 세계도 사람 세계와 똑같이 그 경찰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지만은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 국정연설에 이제 그런 식으로 와서 이제 인종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듯한 네. 이제 세라 하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이 연설을 마치고 공화당 대표로 그 연설을 한 세라 하커비도 이제 그 얘기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학교에서도 지금 CRT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Critical Race Theory 그러니까 이제 인종 이 미국에서의 가장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될 수 있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그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이 나라. 네. 그래서 인종 간의 화합, 이 인권 운동을 60년대에 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우리는 피부 색깔에 의해서 평가받기보다는 우리의 인격, content of the character, 우리의 인격을 판단받는 평가받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 색깔 보지 말고 사람을 보자. 이제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정책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백인이면은 너는 인종차별주의자. 너는 어리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발달시키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 중국이라든지 그 러시아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공산화가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공산당이 그 자기의 권력을 그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나라를 디바이드하는 분열시키는 그 뭐 교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 이단들이 어떤 교회를 공격할 때에 그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 속에서의 예를 갈등을 이제 조장을 해가지고 편가르기를 시켜서 이렇게 뭐 교인들과 장로들이든지 혹은 장로들과 목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싸우게 해서 그것을 그 교회를 자기들이 이제 영향권 속에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그런 이제 정책 이 전략인데 네. 그런 전략을 미국에 쓰면서 어릴 때부터 이 공립학교를 통해서 마치 미국은 수치스러운 나라. 그 얘기는 뭐 오늘 할 생각은 없고 이제 한번 언젠가는 제가 그 시간을 잡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한번 충분히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그런 디비전 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 그것을 국정연설에 이용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실망스럽죠. 그만큼 내가 볼 때는 이번 국정연설은 올해 국정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아마 2년 후에 있는 그 대선 그 선거를 전적으로 의식한 하나의 그 선거를 위한 캠페인이야.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출마해야 되느냐 안 해야 대해서 이게 상당히 여론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많이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볼 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분명히 출마할 것 같다. 네. 그러나 이번에 지금 선뜻 그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안 하겠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연설을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이 재선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구나. 네. 그래서 그것이 그 의도가 상당히 그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는 이제 그런 연설이었고 그리고 그 연설을 1시간 조금 넘게 하는데 그 연설 가운데 좀 나라를 분열시키기보다 지금 굉장히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분열돼 있는데 좀 화합을 시키는 그런 발언을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좀 국민들의 이 나누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화합시키는 그런 발언들과 저 정책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인종의 이 피부의 색깔에 의해서 인종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그 돈 많은 사람 그 아주 비판하고 그 얘기도 지금 할 시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설 도중에 굉장히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그래서 뭐 누가 볼 때는 쉽게 돈 버는 것 같지만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한 리스테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한 위험부담 안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큰 기업을 하더라도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망할 수도 있고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인데
이 정부는 계속해서 그들을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좀 악마시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조금 그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보면서 참 그 제가 바랬던 것은 이 대통령으로서 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리더로서 나라를 좀 화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자꾸 이제 너무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이제 그런 정책을 혹은 그런 식으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그 지적이 많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분들이 하실 말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빌 클린턴 대통령보다도 어떠한 그 민주당 대통령보다도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 2년 동안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이제 써온 거죠. 예. 일단 국민을 대립시키는 그런 국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웠는데 이 국정연설이 선거운동 유세처럼 들리는 그런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가 공화당의 대응 연설을 또 했는데요. 바이든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 폭력적인 범죄 그리고 국경 위기가 많아졌다 이러면서 좀 지적을 하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미국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을 또 했습니다. 예, 그 얘기하기 전에 조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그 좀 그 하신 말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조금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네. 우리 보건 방송을 드리는 우리 듣고 계신 크리스천들이 조금 이제 염두에 둬야 할 발언인데 그 작년 그 국정연설에 이어서 올해도 그 관중석에 그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두 가지를 요구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 Quality Act를 통과시켜 달라. 이 Quality Act는 여러분 이제 제가 방송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LGBTQ라든지 성정체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equality,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수용하라. 그리고 그분들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거나 그런 것을 믿는 이 종교나 그런 것은 혐오주의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법이거든요. 그 법을 그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을 때는 하원이 연방 하원이 매년 2년마다 그것을 이제 통과시켜서 상원에 보내면 전에는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이제 부결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그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법안이 이제 통과되지 않고 있는 법안인데 뭐 이번에도 안 되죠. 왜냐하면 하원은 이미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그것을 이제 절대로 표결에 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대통령이 그 이퀄리티 액트를 통과시켜 달라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올해 이 연설에서도 마치 명령하듯이 입법부의 이를 향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 통과시켜 달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그 낙태에 관한 73년도에 그 대법원이 통과시켰던 Roe v. Wade 판결, 그 낙태를 허락하는 그 판결이 작년에 뒤집어졌는데 네. 그것을 다시 그 연방 법으로 입법해 달라 요구를 하더라고요. 거의 명령하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허락하는 법을 연방 의회가 그것을 입법해서 내가 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달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붙여서 하는 말이 만일 당신이라는 건 이제 공화당들입니다. 그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당신들이 그 낙태를 금하는 법을 연방법 그런 낙태에 관한 법은 연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연방법으로 낙태를 금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나에게 보내면은 나는 서명을 거부할 것이다, 비토할 것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그러니까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민들 앞에서 이 나라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이 되면은 우리 이 성경 말씀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교회들은 굉장히 피해를 받는 그리고 혐오주의자로 몰리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그 대통령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다시 한번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한 실망을 느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대통령에서 마치고 나면은
야당이죠. 지금 야당은 공화당이죠. 공화당. 공화당에서 그 Republican response, 그러니까 공화당이 대답,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그 연설에 대해서 대답하는 연설을 또 합니다. 대응 연설을. 예, 대응 연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세라 허커비 샌더스, 그 아르칸사스 주의 주지사,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제 주지사가 된 아주 나이가 40, 올해가 40입니다. 네, 아주 젊어요. 최연소. 지금 현재 그 50개 주의 주지사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 허커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분의 아버님이 그 침례교회 목사님 출신인데 그 아르칸사스 주의 그 주지사를 지냈죠. 그래서 이번에 이 딸이 그 주의 주지사가 됨으로 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같은 주에서 이제 주지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기록도 세우는데 그분이 이제 그 리스폰스에 나섰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은 그 야당의 입장에서 현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하고 이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침착하게, 아주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권 때에 백악관 수석 대변인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말씀 아주 잘하시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인류대학을 나온 분도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비리그 그런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아르칸사스에 있는 조그만 그 이 베프티스트 컬리지, 이 침례교단 쪽에 그 대학을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걸 졸업했고 이분이 그걸 졸업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하원 의장으로 계신 이 케빈 맥카티도 이분도 이렇게 뭐 UC 스쿨 나온 것도 아니고 아이비리그 스쿨 나온 것도 아니고 캘 스테이트 베이커스필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권력 3위입니다. 그쵸. 연방 하원 의장이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제 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는 지금 이 주지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 이렇게 꼭 좋은 대학교만 가야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분이 참 차분하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가장 제가 그 인상 깊게 들은 것은 그분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 몇 가지 이제 제가 짚겠지만은 그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과거와 같이 좌와 우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normal and crazy, 정상과 미친, crazy. crazy, 그 crazy가 미친, 한국말로 어떻게 보면 그쵸. 광기라고 그 번역하는 데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쳤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정말 미쳤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네.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로 미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런데 이분이 속 시원하게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쓰시면서 지금의 선택은 지금 유권자들이, 미국 국민들이 양 정당의 생각에 대해서 선택할 때에 과거와 같이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그런 식의 선택이 아니고 normal and crazy, 정상과 미침의 중에서 선택을 하는 정말 미친 상황이다. 악한 세상에. 네, 정말 그 아주 인상 깊고 속 시원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정말 지금 현재 상황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보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네.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아이빌리그 스쿨입니다. 유니버시티 아주 좋은 학교예요. 그 학교에 여러분 아시죠? 수영 선수 리아 타머스라고, 여러분들 그 메인스트림 그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키 크고 금발의 백인인데 이 친구가 원래 대학교 들어갈 때는 남자 수영 선수로 들어갔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나는 여성이라고 바꾸면서 이 여자 수영팀에 들어가서 지금 여자 선수로 지금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학교의 그 이 스포츠를 관리하는 NCAA,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국 그 대학교 스포츠 연맹 뭐 이런 것인데, 그런 데서 이 사람을 여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학생들의 수영 이 컴피티션에 여자로 수영할 수, 선수로 수영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인이 다 된 후에 나는 여성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호르몬 테라피를 좀 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완전히 아예 신체는 남자 몸이죠. 그렇죠. 완전 신체는 남자 몸이죠. 그런데 수영 경기를 앞두고 라커룸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할 때에 완전히 여자 그 선수들의 라커룸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여자 선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친 짓 아닙니까? 네, 미친 상황이네요. 미친 정말.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 전체 모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리아 타머스 이 선수를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가 작년에 Player of the Woman of the Year 그러니까 여성의 올해의 여성 그 선수상을 받도록 이제 추천을 하기도 했어요. 남자인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것을 멈춰야 된다. 이걸 되돌려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런 그 젠더 체인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이 성을 바꾸는 이런 것을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부모에게 숨겨가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조그만 애가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그러면 너 절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타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트랜스젠더 수술을 청소년 때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또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법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미친 짓들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데가 있죠. 그렇죠. 유타도 그렇고 플로리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주들이 사실 이런 것은 정부가 법으로 다스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아이들에게 그 이 사춘기 때 우리가 몸이 완전한 남자로 여자로 이제 그 완전히 성숙해지는데 신체적으로 그걸 이제 그걸 사춘기를 막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애들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애들이 이 자신이 이렇게 그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이게 성적인 그런 정체성이 성숙하지 못할 때에 그런 어릴 때에 그런 결정하고 나면 언제든지 애들이 후회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 가운데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건 뭐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국민들 앞에서 이 연설을 하면서 crazy 미쳤다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하는 미국의 상황은 normal and crazy 정상과 미친 짓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그런 일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고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이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미국 전체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유권자 등록을 꼭 하시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상을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선거를 투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싶네요. 네. 예. 이렇게 작은 잘못된 변화들에 저희가 눈을 감으면 더 큰 폭풍이 돼서 저희들에게 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스티브 황보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방송은 미주 복음 방송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으며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문지혜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